미군은 유엔군에 앞서 7월 5일경 스미스 특수임무 부대가 처음으로 북한군을 상대했다. 스미스 대대는 특수임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정예병으로 꾸려졌으나 북한군이 가진 소련 전차를 막기에는 물량적, 물자적으로 부족했고 패배 후 후퇴한다. 이후에도 미국 보병사단이 줄줄이 투입되었으나 T-34 같은 중형 전차를 일반 하기로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다른 무기들이 한국으로 오는 데에는 시간이 걸려 쉽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도 미 공군의 투입으로 그나마 북한군의 진격을 지연시킬 수 있었는데 미 공군의 폭격은 평양을 비롯하여 전차의 주간 기동을 방해하며 북한군의 진격을 상당히 지연시켰다. 조선인민군은 대한민국 국군을 낙동강 전선까지 밀어내는 데 성공하나 이곳에서 전선이 고착된다. 조선인민군은 낙동강까지 계속 승리하며 겉보기에는 유리한 상황으로 보였지만 실상은 길어진 보급로와 계속되는 전투 그리고 연합군이 미친듯이 쏟아부은 폭격으로 인해 정예 부대의 전투력이 크게 고갈된 상태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에서 강을 끼고 방어하게 되는데 동쪽으로는 산지가 있어 방어에 적합한 장소였다. 지속적인 소모전이 지속되자 맥아더 장군은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하게 되는데 이는 인천을 통해 단숨에 서울을 수복하고 적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인천은 서울과 가깝고 북한군의 보급을 끊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으나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해 상륙을 하기에는 부적합했다. 그러나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선책은 없었고 맥아더 장군은 이 작전을 강행하여 결국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에 성공하게 된다. 인천 상륙이 성공하고 낙동강 전선에서도 동시에 반격을 시작했다. 그 사이에 고립된 북한군은 큰 타격을 입고 후퇴한다. 인천을 통해 서울로 진입한 국군과 유엔군은 시가지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게 된다. 그리고 국군은 기세를 힘입어 1950년 10월 1일 38선을 넘어 북으로 진격한다. 이것을 기념하며 10월 1일은 국군의 날로 지정되어 있다. 유엔군과 국군이 38선을 넘어오자 중공군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중공군은 조선 간의 전쟁이므로 유엔군은 38선을 넘어 북진하지 말라고 경고했었다. 그러나 맥아더의 유엔군은 이를 무시하고 북진하게 되는데 이것이 큰 실수였다. 맥아더는 중공군을 무시한 경향이 있었다. 중공군을 일본군보다 한참 못 미치는 정도로 생각하며 북한을 몰아내겠다는 생각만 했다. 마침내 유엔군과 중공군은 1950년 10월 25일 처음으로 전투를 벌이게 된다. 중공군은 수적 우세도 있었지만 국공내전을 거치면서 실전 경험이 매우 풍부했다. 또한 패잔병만 남았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유엔군은 무리한 전진을 하였고 전선에 빈틈이 많이 생겨났다. 중공군은 전장 곳곳을 설산위정으로 침투하여 민첩하게 움직였고 최대한 밤을 틈타서 이동하는 등의 전술적으로 뛰어난 부대 기동을 보여주었다. 아무런 대비 없이 전진만 하다가 보급선이 늘어지고 병력까지 분산된 상태에서 구석구석 침투한 중공군에게 각계격파를 당했고 전선이 붕괴된 유엔군은 생각보다 빨리 후퇴하게 된다. 마오쩌둥은 의외로 전황이 잘 풀리자 적을 과소평가하고 38선을 넘어 진격하라는 무리한 명령을 내렸다. 이에 중공군과 북한군의 반격에 밀려난 유엔군과 국군은 1951년 1월 서울을 다시 뺏기고 만다. 당시 맥아더는 중공군과 북한군을 괴멸하기 위해 원자폭탄도 투하하겠다는 불사의 의지를 밝혔으나 한국전쟁이 세계전쟁으로 번질 것을 우려한 트루먼 대통령은 이를 묵살한다. 이후 1951년 3월 14일 서울을 유엔군이 재탈환하고 소모적인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휴전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된다. 양측 모두 더 이상 대규모 공세를 퍼부어봤자 소모되는 인력과 자원에 비해 이득이 별로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51년 6월 소련의 제의로 휴전협정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휴전이 된 것은 2년 뒤인 1953년이었다. 이렇게 협상이 지연된 이유는 스탈린의 고의적인 지시 때문이었다. 당시 소련은 자국의 군사력이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미국보다 약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이 서유럽에 힘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반도에 최대한 많은 미군의 병력을 묶어놓고 싶어 했다. 게다가 전쟁이 길어져 피를 흘리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지 소련이 아니었다. 소련은 한반도에 중요한 무기와 물자를 지원하고 군사 고문단이나
소수의 파일럿 정도만 파견했지 실질적인 전투 병력은 거의 안 보냈기 때문이다. 결국 1953년 스탈린이 갑작스레 사망하고 휴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수호 방위 조약 체결과 미군 주둔을 조건으로 하여 휴전 협정에 승낙하게 된다. 이 당시인 1953년 6월에서 7월에는 영화 고지전에서 알 수 있듯이 단 1m라도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엄청난 소모전이 이루어진다. 이때 발생한 인명피해는 그 이전 전체 기간과 비교해도 엄청난 수준이었다. 결국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에 걸친 전쟁이 드디어 휴전하게 되었고 이후 남북은 극심하게 갈라지게 되었다. 전쟁 후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전쟁의 실패 원인을 주요 간부급 인사들에게 돌렸으며 특히 박헌영을 필두로 주변 인물들은 김일성에 의해 숙청당하게 되며 이를 시작으로 김일성의 단독 체제가 견고해졌다. 한국에서는 휴전 이후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를 바탕으로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야당 인사들을 탄압하였다.